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학교 형님이 저녁을 돌려드리겠다. 이 멘트에 내가 뻑같네.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그 캐치프레이즈는 정말 오, 그건 만점이야. 환영을 많이 받는. 누구 잘 만들었어. 작품이야? 진짜 잘 만들었어. 누구 작품? 손낙구 선배가 역시 있었나? 뭐라 그러나 전 그 정책을 총괄하는 민주노총 출신에. 전 민주노총 대변인.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책으로는 완전 고용, 훌륭하시죠. 또 감성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저녁이 있는. 우리에게 저녁이 상실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 먹은 기억이 있으세요? 네. 너는 시간이 돼도 안 가잖아. 이 양반도 변했어요. 손학규 전 대표, 다 똑같게 얘기하면 손학규 상임 고문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1위가 문재인 후보잖아요. 상임 고문. 문재인 고문은 절대 후보가 될 수 없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똑같은 방식이 이번에도 통하겠느냐. 이런 논리로. 근데 그 전에 손학규 고문은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고 그래서 별명이 교수 출신이잖아요. 샌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오늘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생은 똥이다. 뭐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좌진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워딩을 쳐주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좋아. 아주. 카피라이트가 좋아. 민생은 똥이다. 진짜 자기만 제일. 망고. 손학규 고문 자신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민생은 똥이다? 이게 잘 술술 풀려야 된다는 거지. 어디에 돈이 쌓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 성장만 쭉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몸처럼 뭘 먹었으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건 그건 와닿지가 않는다. 저녁이 있는 근데 그 기사 제목으로는 딱이지. 읽어보게 만들잖아. 민생은 똥이다. 누가 읽어보냐 요즘 정치 인터뷰 한다고. 우리 얘기 안 한 사람 있네요? 정세균 내가 만약에 민생은 이런 거 어떻게? 삭제! 정세균 고문 전혀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고문이 26일에 대선 출마 선언.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광장시장에서. 광장시장. 예. 시장에서 하는데 시장. 자기 지역구. 오늘 기자간담회를 그 전에 열었어요. 왜 나가려고 하느냐. 스스로는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장이 제대로 서면 나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다음 정부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여러 일 때문에 정말 허리가 휠 테고 그러려면 정책 전문가, 정책에 강한 사람, 정치, 경제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업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나와. 알고 보니까 이름이 다 붙어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역시 그 출마 선언 장소는 허경영을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임진각. 굉장히 상징성 있잖아요. 아니, 임진각에서 출마 선언을 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진각에서 행사가 중요해요. 행사 가본 국내 기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갔어. 딴지에서는 갔다고 그때 아무도 안 와줄 때 우리에게만 연락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딴지일보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또 역사 현장이 아주 기가 막힌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면 버스를 2대가 대절했어요. 2대가 3대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타고 오셨는데 임진각에 무대를 설치하고 사회를 누가 왔냐면은 저기 그 가게 오픈하면 도우미 아가씨들 오잖아요. 나레이터 모델. 아니 나레이터 모델도 아니고 그냥 춤만 추는 나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춤만 추는 오픈하면 그 아가씨가 와서 마이크를 잡았어. 대선 출마 하는데
아가씨가 막 구들 잡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머니들이 도시락 왜 안 주냐고. 도시락 왜 안 주냐고. 그래서 약 5분 후에 자리가 다 비었어. 밥 먹으러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때 그렇게 간단하게 그 행사 끝난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단독 인터뷰를. 우리가 단독 인터뷰를 했지. 몇 번 하셨잖아요. 몇 번 항상 단독으로만 인터뷰했어. 그때 우리밖에 모르는 숨은 보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평소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했지. 뭐 국회의원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게 공약이야. 국회의원 3,000명 사형 뭐 국회의원과 그 우리나라의 부자 3,000명을 사형시켜야 된다. 공약이 있었어. 저 나가고 계속 하세요. 저 오늘 야근이고 정치부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서 큰 책상에 대세 지장 없으니 빨리 갔어요. 죄송합니다. 3주년 축하 인사라도 좀.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떠나려고 그 자리를 팔거든요. 나는 최소한 대선 출마식에 커피값은 지가 낼 줄 알았어. 자기가 낼 줄 알았어. 그거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호련히 사람. 호련히 사라지셨어. 우리한테 떠넘기고. 대인배. 그 커피값을 안 내더라고. 자기가 인터뷰하자고 해놓고. 정말 우리가 뭐 장소를 점검해 보면은 그 손학규 광화문 광장 그리고 문재인 서대문 독립문. 독립문 공원. 근데 이 손학규 그 고문의 광화문 광장은 꼼수 좀 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주변에 원래 문재인 이사장 쪽에서 광화문을 먼저 잡았는데 손학규 고문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중소기업 진흥청인가 어딘가 여의도에 있는 몇 군데 예약도 걸어놓고 근데 이거는 손학규 캠프의 핵심 관계자만 알겠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바뀝니다. 문재인 캠프 쪽에서 광화문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가자마자 보도로 나가기 직전, 그러니까 보도는 되기 전 여의도에서는 알려진 직후 갑자기 두 줄인가 세 줄짜리 보도자를 내요 급하게. 그래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이거 뺏어갔다고. 아차 뺏어갔다. 왜냐면 어쨌든 공개적으로 발표 안 했으니까 이쪽에서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해도 뭐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손학규 캠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잡고 있었다. 갑자기 잡은 거다 말이 없는데 어쨌든 문 캠프에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기획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기 3일 전인 거예요. 3일인지 4일인가. 장소가 없어진 거야 갑자기. 독립문이 원래부터 거기로 기획된 게 아니에요. 급하게 독립문이 됐는데 그 중에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캐치프레이즈가 문이 열립니다거든. 문재인. 문이 없는 거야. 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광화문 독립문. 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 하는. 송내문이 복원이 됐다면 거기서 했을 수도 있겠네. 물론이에요. 진짜로 문을 찾았다니까요. 문이 열립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써먹기 위하여 문재인 문이 열린다. 그럼 문으로 하자. 제일 큰 문이 어디냐. 뭐 이렇게 찾다가 숭례문 얘기도 나왔다고. 프랑스 대선 주자면은 개선문 앞에서 할 수도 있었겠네. 개선문 한번 가봤다는 거지. 신개선문도 가보고. 예. 그렇군요. 아. 자, 그럼 그만하고 하영 기자 하영 넘어갈까요? 기자. 하영. 예. 특종이 있어요? 특종? 네, 10분 안에. 특종이죠, 특종. 특종이 있었어요. 오늘치 한결의 녹화 시점이 21일인데요. 한결의 머리 기사였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군이 야당은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수상한 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혼돈의 이집트가 이집트에서 군부 물러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사진이 절묘하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딱히 절묘하진 않은데. 예. 보통 이제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제 제가 국방부에 있으니까 이제 저는 주로 보고 있는데,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많이 갖거든요. 그래봐야 몇십만이고, 종북, 야당 종북이다라고 규정해서 가르쳐봐야 몇십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따져보면은요,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하면 그 숫자가 따져보면 70만에서 100만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림잡아 따져도, 부재자 투표에다가 이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 중에 확신범들까지, 확신범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확신을 갖게 되는 분들까지 합하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의 큰 훼손을 가지고 오고,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크게 차기 정권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획이죠. 이 오다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죠. 오더까지는 사실은 아니 박근혜 사이든지 이명박 사이든지 오더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성향상 이쪽 분들을 기획한 분들의 성향은 하나회 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전두환의 이렇게 하면 최근의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일종의 가정입니다. 하나의 성향의 누가? 그쪽의 핵심적인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회 하면 국방부에. 굉장히 옛날 얘기라 생각하는데 지금 다 남아 계세요. 지금 현역에 가장 지금 군의 핵심 요직에 다 앉아 있어요. 국방부. 이거 언제 쪽 하나회야? 그렇죠.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고사가 있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잖아. 이게 사실은 바로 무시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 얼마 전에 사열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육사에서 우기는데 사실상 사열인데요. 사열 받았잖아요. 이것하고 사실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하다고 하잖아 지금 전두환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행보가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와의 커넥션. 자기가 명예를 회복하고 혹은 자기 주변이 다시 힘을 받는 혹은 자기가 힘을 받는 상황을 그렇죠. 느끼는 거지. 느껴서 계속 자신 있게 행동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박근혜 의원이 어쨌든 그 장군의 아들이고 장군의 딸이고 아들이래. 자기도 장군이고 군 출신이고 비슷한 행보를 통해서 그 헌정을 뒤집고 국가를 차지했다. 그런 그 유사성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둘 관계 무슨 커넥션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된다는 거지. 매우. 사실 최근에 뭐 굉장히 해놨어? 최근에 활동이 아주 활발하시죠. 그러니까 뭘 활발하시죠. 찾았냐고. 그래서 근데 사실 군 정신교육 남자분도 군 정신교육 받아보셨겠지만 예전의 정신교육하고 이번 교육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다 잘했는데요 보통. 그렇죠. 지루한 건 참아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월 11일 날 총선 있은 이후에 열흘 뒤에 그 국방부에서 대회의실 간부들이 50명 모여서 하는 교육이 벌어지는데 그 교육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냐면 4.11 총선 뒤잖아요. 명확하게 타겟을 정해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제1야당에 존재한다라는 것하고 통합진보당이 모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위의 배후다. 그리고 6만 명의 종북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콘텐츠들을 묶어서 50명한테 전파를 해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6월에 제가 공문을 하나 입수했는데 그 모든 교육 자료가 4월 23일 간부 교육에 근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군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정신 교육이 당시에 있었던 그 강연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연자들 예비군 교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거든요.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차이는 있어요. 4월 11일 날에는 그 야권대 시점이어서 두 당을 동시에 공격하는데 5월은 약간 내용이 달라요. 사람 같은데 뭐냐면 통합진보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아주 치밀하게 갖고 그때 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그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갑자기 그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받게 되는 액수 상당하다. 그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묶어서 그때 그 멤버들도 사실은 예전 군부 출신들의 멤버들이에요.
그거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잘 파보면. 아무튼 지금 추적 왜냐하면 물밑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항상 얘기하지만 이쪽 세력은 돈 없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예. 돈이 있어. 그래야 보수거든. 이념을 말하는데 챙기는 건 돈이라고 언제나.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우리 박지원 대표도 한마디 하셨죠. 만약에 원구성이 되면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꼼꼼하게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김관진 장관 트위터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김관진 국방장관 트위터에 종북 세력 실체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수적인 경신 교육을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방부는 종북 교육이라는 키워드만 갖고 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야당 공격한다라는 것은 싹 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북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뻔뻔스럽게 우리는 종북 교육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변인은 어떤 논평을 내냐면 헌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가 비판을 해서 썼거든요. 여기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종북 교육을 하고 있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 그럼 정당을 특정하지 말아야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다. 얘네들한테 무슨 말이 되는 걸 바래. 이 정권은 아주 그거만 찾아. 돈이 어디로 흐르니까. 돈이 흐름을 찾으면 다 잡는다. 원리 원칙이나 철학이나 뭐 개념 이런 거는 워낙 아웃 오브 안중이니까 그런 거는 별로. 돈을 찾아, 돈을.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갖고 나왔었죠. 지난번 여기서 검색 다 해봤는데 NSI 4.0 문서. 그게 실제로 아니야 사이트에. 네, 다 들어가 봤잖아요. 실제로 그 문서가 입수됐어요. 근데 그 문서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애초에 경찰은 목적을 수행했다.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 간첩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대폭 물러나서 간첩 예비 음모다. 근데 예비 음모는 사실은 이것도 논란은 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물러났죠. 간첩은 아닌데 간첩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예. 이거야? 그리고 수집 자료는 점집이야, 점집? 수집 자료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찰은 이미 검찰이 한 말이에요. 경찰은 팜플렛을 입수한 것을 국가기밀의 범죄 행위가 완료했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상 기획이 그랬잖아. 내가 이 혼날 거라고 이 기획을 한 사람. 응? 너무 다급하게 해가지고 어설퍼가지고 혼난다 이거 이제. 그러면 그 문서가 브로셔가 맞는 거야? 브로셔 맞아요. 지난번에 계셨던 분 여기 계시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FX 사업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종 선정하는 거거든요. 8조 3천억짜리 MB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이게 그거 아닐까? 차기 전투기. 이게 그거 아닐까? 뭐 큰 거. 우리가 얘기했던 거 큰 거. 음식점에서 얘기했던 거. MB의 마지막. 응? 이게 어떻게 하죠? 쟤는 의식의 흐름이 좀 이상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뭔가 뭐가 상황과 들어있나 봐 지금 이게. 이게 이상해? FX요? FX 이상하죠. F35요? 이거 그냥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복잡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비행기 지금. 없는 비행기? 네, 없는 비행기. 그걸 이제 앞으로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왜 미리. 시뮬레이터로 타보겠다고 지금 29일 날 시뮬레이터를 로키드 마틴에서 들고 온대요. 신라 호텔로. 근데 뭐냐면 아니 신라 호텔에서 네. 어떻게 해? 그걸 시연을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네. 시뮬레이터. 비행기가 말고 왜 실제 네. 게임기처럼 생겨서 들어가서 그렇게 비행 조종하듯이 이렇게 화면 나오고. 그 전투기 가져온다고. 근데 사실은 전투기를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 2.0의 기준으로 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날면서 어떤 그 문제가 없는지 F-35의 고급 버전인 F-22가 랩터라고 부르는 그 기종이 타고 나면 이 산소 부족 때문에 힘들다는데 F-35를 타는 조종사들은 머리가 아프지 않은지 이런 것들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시뮬레이터로는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걸 한다는 시뮬레이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그러면 되는 비행기를 타보지 않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도했듯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 자,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가 소문인데요. 소문? 소문이에요. 아, 소문인데 소문 얘기하고 소문. 소문. 아침 저녁으로 윗선이라는 말이 브리핑에서 한번 튀어나왔는데 윗선이 결정할 일.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윗선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F-35 빨리 결정하라. F-35로. 윗선이라고 하시면은 북방부의 윗선은 우리 각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국방부의 윗선으로 윗선이 기사를 어디- 썼는데 2시간 만인가 보도자료가 돌았어요. 윗선은 저는 국방부 어떤- 장관이다. 잠깐. 국방부 장관이 자,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화 온다. 사실은 뭐 이건 뭐 소문이니까 그 윗선은 저기 아시죠? 그 소방방대청이야?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한 계약이긴 하지. 돈이 몇 조에 8조인가 9조. 8조. 아니 이게 살 때만 8조고요. 거의 1년에 또 조 단위로 들어가요. 관리 비용이. 왜냐면 스텔스 도료도 칠해하고 그리고 이 전투기라는 건 F-15K 지금 F-15K도 그러는데 사실은 살 때 비용보다 그 실제 들여와서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그거는 원래 프린터도 그래. 프린터 맞습니다. 프린터도 써보고 사야지. 그런가? 프린터도 프레스 유지비가 더 들어. 그래서 사실은 그 시뮬레이터 논란 잠깐 말씀드리면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예요. 시뮬레이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말고 다른 대안으로 추적기를 따라가 보게 해보거나 뭐 이런 게 제안이 됐는데 이런 걸 제안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록히드 마틴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 공군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미 공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빵점을 주겠다. 그 항목에. 라고 이제 방사청장이 얘기해서 오늘 상당수 많은 언론이 빵점에 주목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오늘 아침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 항목의 빵점은 부분 점수일 뿐이다. 이랬던. 아니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그걸로 지정하라 우리 아마 오다가 윗선에서 내려왔는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야, 그 보니까 우리 하호영 기자가 그 일면에 그 3개 기사가 있는데 이거 2개 기사를 쓰셨어? 봐봐. 이거 탑 기사, 이거 사이드. 이런 날이 참 사이다는- 드문데. 오, 2개 연속으로. 일 좀 했네? 이날만. 게다가 한이 TV까지, 아니, 한겨레 TV까지 나오고 있으니, 야. 일 좀 했어. 아유. 아니 그래서 뭐가 있냐고. 우리 김혜영 기자 지금까지 찾고 낸 있어요. 기사 중에 일면에 실린 적이 몇 번 있어요? 대략. 굉장히 많죠. 왜냐면 정치부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근데 하여튼 2개가 실렸다. 2개까지는 좀. 근데 이제 뭐 두 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브로, 그러니까 뭐 누가 주로 집필하고 거기에 이제 보조로 하는 이건 저는 있을지 별개의 기사 모르겠는데, 중이니까 뭐 히트 저런 경우 친 정말 거지. 없죠. 연타석 홈런. 근데 아무튼 혹시 3개 기사 중에 잠깐만. 귀여운 척 좀 해봐. 귀여운 척. 아무튼 예 제가 세 개 기사가 다 에이 그런 경우는 없지 거의. 일부러라도 빼지 그건. 어떻게 한 신문사 기자가 몇 명인데 그걸 일면을 한 사람은 다 있어 쓰냐. 있어 그런 경우가 조일보. 아참 이 FX 사업은 재밌는 거는 저희 고품격 언론들 있잖아요. 네. 예, 거기 언론도 의견을 같이 해요. 근데도 밀어붙여요. 나는 이런 의심이 있어. 무슨 의심이 있냐면은 이런 큰 건에 원래 이 무기를 사고파는데 뒷돈이 제일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는. 근데 이 정도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을 리는 없잖아. 계획은 지금 2012년이면 최소 5년 전 정도. 이번 정권 초 그러니까 예, 이미 5년 마련돼 정도 있었어요. 전 정도에 계획이 쓴다고. 나는 만약에 뒷돈을 모았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업들하고는 다르게 먼저 왔다 갔다 했다고 봐. 이게 도입되면 돈이 나중에 간다 이게 아니고 돈은 이미 왔다 갔다 했다. 뒷돈 왔다 갔다. 자 설은 있어요. 돈을 찾아야 돼. 그런 설은 있어요. 뭐냐면 꼭 들어줘야만 하는, 그러니까 10월을 꼭 지켜줘야만 하는 이유는 있다. 그러니까 왜 10월이냐면 그게 미국 대선 직전이거든요. 아 이건 제가 작년에 그 미국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삭제.
고소당할 수 있어, 그건.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아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고소당할 수 있어. 그 소스가 뭐 대단한 소스가 아니잖아. 그냥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런 누군지 소문- 알아요, 형님? 모르잖아, 모르면서 그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줘서 믿을만하다고 난 생각하는 나를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 왜 그러세요, 자꾸?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다고? 아니, 누구라고 얘기 못 합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거 한번 파보세요.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뭐 네. 보잉 같은 이제 그 예. 미국의 군산복합체라고 예. 하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들은 예, 유럽 항공우주 산업도 그렇죠, 같이 하고 그렇죠. 있죠. 3개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각국 정부를 상대로 항상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로비, 꼭 이제 엄청난 금전적 로비가 아니더라도 아, 그럼요. 예. 금전적이지 않은 로비가 어딨어요. 로비는 다 금전적이에요. 근데 로비는 로비죠. 저는 그래서 이 거래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뒷돈이 아니라 앞돈이 갔다.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앞돈이 갔고 앞돈의 기반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났을 리는 없고 국제적인 거강군을 찾아야 되지. 거강군과 이쪽 사이드의 컨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군지 내가 알바하지만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 거강군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것도 한번 용의점에 올려놓고 보세요. 아니야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단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합치면 10조가 넘는 거래가 그렇죠. 되잖아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0조고요. 8조 3천억은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선수들을 찾아봐요. 마진 떼고 8조는 8조 3천억은 그걸 환율로 고려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아마 구매할 시점이면은 아마 그렇게 하고 아마 아주 기초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뭐 10조는 넘을 거고 15조 이상 잡는 분들도 있어요. 10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계산하지 않았나? 그 예수 탄생일을 하루에 얼마씩 써야지 4대강 그걸 다 쓸 수 있는지 그게 2조죠. 그게 하루에 200만 원씩 써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하루에 하여튼 예수 탄생 이래로 매일매일 몇백만 원씩 써야지 이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200만 원씩 매일 200만 원씩 한 번에 생각이 안 나는데 몇백만 원 어디서 단위예요. 계산하셨어요? 계산기로 계산했지. 뭐 이렇게 복잡한 아니, 일이야. 딴질보에서 여기서도 얘기했어 여기서. 아, 여기서도. 은근히 너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그랬죠.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20조 나누기 365 곱하기 뭐 가르쳐서 곱하기 2천 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 안 나와. 아니 내 말은 이쪽 단위가 나눠야 할 몫의 날짜가 조 0000에 비하면 이렇게 빨리 해봐야 돼. 힘든 사이에. 뭘 듣고 있어. 이 자기들 조가 할수 영어, 조한 0이 몇 개죠? 1, 10, 13개인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개가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얼마야? 조에 10조. 그러니까 19개 19개. 공이. 14개죠. 14개. 그러니까 1조가 13개, 1조가. 13개. 14개네 그러면. 10조면. 하나, 둘, 셋, 10조 나누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14. 11, 12, 13, 14. 14.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뭐 하셨어요, 지금? 10조를 만들었지. 바보들의 대지다. 곱하기 2를 일단 해서 20조를 만든 다음에 예. 2 해서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하면 되잖아. 365. 15 그러면 하면 무슨 그다음 뭐지? 제가 계산할 동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좀 드리면 개인적인 판단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1년이 각 됐잖아요. 방송하고 대표적인 나누기 신문에서 하고 있는 게 2012. 주폭이잖아요. 주폭. 2010. 주폭 그리고 종북 그리고 FX 272만 원. 하루에 미국과 270만 원씩 써야 아니, 된다. 272원일 거 아니에요, 이게. 한미동맹. 아니. FX에서 미국의 기를 강조하는 건 한미동맹이고요. 2원일 것 같은데? 그리고 간첩 사건 모두 다 한 곳으로 수렴하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어휘들이죠. 정의사회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걸로 계산해봐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예전의 어떤 단어나 어떤 레토릭을 회귀하는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계산 다 하셨나요? 30년 전에. 몇백만 원 나오지. 포기했어?
왜? 272 뭐 이렇게 나오는데. 270만 원인가 보죠, 그럼. 270원인 것 같아요. 예? 네? 273만 4천. 맞죠? 아, 그래요? 270만 원. 272 점이 아니었어요? 네, 뭐 하여튼 수수점 내기로. 270만 원이라니까, 진짜. 이야, 하루 270만 하루에 원씩. 270만 원 써야 아, 평생이 아니고 아, 2000년간 2012년간 2000년간 270만 원씩 매일매일 써야 돼. 그래야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한 방에 쓰는 거 아니야 지금.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근데 그걸 로비를 안 해? 말이 안 되지. 로비를 하지 당연히. 자, 그럼 오늘 다시 우리 이제 끝내야지 뭐. 책 소개부터 먼저 좀 하고 예, 책 소개. 속에? 하영 기자께서 해주시죠. 여러분, 경제 성장이 멈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수십 년의 소득이 2배씩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수십 년 동안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뿐입니다. GDP는 계속 성장하지만 실질 소득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바로 수백 년간 향유해 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토지, 혁신적인 신기술, 교육 시스템이라 불리는 쉽게 따는 과일. 이 쉽게 따는 과일이 미래에는 새롭게 등장할 것입니다. 또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진짜? 뉴욕타임스가 올해 논란이 가장 컸던 논픽션이라고 소개한 책. 타일러 고웬의 거대한 침체를 한빛 비즈에서 협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의 목소리로. 맞나요? 맞나요? 경제학과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언론들이 뭐라고 목소리밖에 못 나겠네요. 언론이 소개한 게 올해 논란이 가장 컸던 논픽션. 이 책을 읽고 나면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근데 뭘 무슨 내용으로? 네, 그래도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아니 다 편집이 되니까. 예. 근데 우리 참 옛날에 그 뉴욕타임스 만들 때 그때는 굉장히 제 일정이 많았거든요. 새벽 5시부터 막 라디오 방송 나오기 시작해서 막 저녁 방송도 소화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바빴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자마자 갔거든? 여기가 안 와가지고 계속 늘어지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땠냐면요. 제가 방송 정말 많이 했을 때 아침 6시에 SBS AM 라디오, 8시에 SBS FM, 9시에 대구교통방송이라고 있었고 아침 10시에 부산 MBC, 낮 12시에 MBN BNB 방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6시에 KBS 2라디오, 8시에 교통방송, 9시에 불교방송. 이로 일정이 끝났어. 수입이 괜찮으셨겠네요. 아니 그때 박리담의 시스템이었지. 아, 다른 이놈이는 데보다 합쳐보면 억대 연봉이었어. 그렇겠네요. 제일 잘 나갔다니까. 아 그러다가 자기 억대 연봉 받아봤어? 뭔가 좀 지평을 넓혀봐야겠다. 해가지고 꼼수사를 시작했다가 수렁에 휘말리고 김용민 씨가 이제 그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조간을 갖다가 쫙 브리핑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잖아요. 그게 많은 이제 뭐 각종 라디오 진행자나 뭐 시사평론가들이 참고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도 할 수 있는데 조중동 보기가 너무 역겨운 거야. 세상에 한겨레하고 경향만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죠. 거래처 3주년 맞은 소감 한마디 하시죠. 어? 3주년 맞은 소감. 없어? 까만 해탄이 계속 하실 거죠?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끝나면 뉴욕타임스 어떻게 되나? 뭘 생각해 미리. 선거나 이겨. 지면. 어? 지면. 도망가야지. 진짜 그때는 대책이 없을 거야. 정봉주요? 그렇게. 나는 뭐 하나 우리가 다 도망가는데. 혼자 하라 그래. 정홍주 의원이 이제 대선 전에 나올 확률이 낮죠, 지금. 굉장히 낮아요. 한 8, 90% 확률을 못 나올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원래는 1년 다 살고 나오는 정치범은 없고요. 거의 자포도 없죠, 1년 거의. 다 살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대를 따르지 않으니까 전혀. 아니, 밖에 있는 애들
또 잡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간신히 잡아둔 걸 왜 꺼내줍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는 뭐 8.15 정도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돼서 정치범죄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마지막 왜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면할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상식적이나 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가 상식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건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이제 높죠. 지금으로서. 만약에 한다면야 뭐 베리 땡큐지. 베리 땡큐에다가 한 달 동안은 감옥 얘기를 들어야 될 거야.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는지 한 달 동안 우리 들어줘야 될 거야 당분간. 아니, 근데 뭐, 봉주영도 여기 저 복귀하는 거예요? 뭐가? 뉴욕타임스에. 그런 생각을 왜 지금 해? 의미 없게. 그때 그 양반이 하고 싶을지 이게 계속 있을지 어떻게 한다고. 대선에 나올지. 예. 제정신일지 그리고 사람이 여전히. 끝내자. 샤워기. 샤워기? 저 사역에는 참 생명력이 길다. 초기에는 협찬이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아이쿱이라고. 아이쿱 모르는 맨 처음엔 없었어요. 처음에 없어가지고 제작진이 그랬죠, 그때. 네, 그냥 삽을 사와가지고. 삽을 때. 사와가지고 우승자는 막삽을 줬는데, 그렇죠. 집에 갈 때는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한 10주 정도 써먹었나 그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다가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이쿱도 들어왔고 아이쿠이 굉장히 큰 협찬을 했죠. 그때. 라피자 예. 그리고 올해 겨울에는 핫탑. 핫탑 핫탑. 예. 다 부사리를 줬어 내가 그때. 핫하면 꼭 이렇게 먹어야 되냐. 굳이 이렇게 먹어야 굳이 되냐. 이렇게 먹어야 되냐. 그리고 저 샤워기도 참 부사리를 많이 줬는데 아, 전동안마기도 있었네. 예, 전동안마기도 생각이. 대부분 그래서 떨어져 나갔거든. 근데 저 샤워기 계속 살아남아. 자, 하시죠.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팡팡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책임집니다.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청 신청하실 때에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는데 꼭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겨레에서 지금 진행 중인 구독 캠페인 광고인데요. 한겨레 신문, 주간지 한겨레 21 등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해서 뭐 구독하고 싶다고 하셔도 되고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제작진에게 좀 도움이 돼주고 싶다. 성함, 연락처, 주소 등을 cctv@hani.co.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